작은 과체류가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재배 농가들도 품종 개량을 통해 작은 과일을 내놓고 있습니다. 광양시 광영동 지역의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광양시가 2020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자해 도시 개발을 추진합니다. 가뭄이 길어지면서 섬마을에는 벼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기만 기다리며 수로를 파다 보니 파낸 흙을 둘 곳이 없어 논을 밭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가볼 만한 섬을 찾아가는 연속기획 원시의 섬 고흥 시호도를 소개합니다. 숨가쁜 일상에서 벗어나 시간여행이라는 이색 체험이 가능한 무인도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남 동부권 소식입니다. 핵가족 시대가 보편화되고 1인 가구가 늘면서 식생활도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과체류가 인기를 끄는가 하면 품종 개량을 통한 미니 과일도 잇따라 출하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 제철을 맞아 대형마트 과일 매장에 들어선 수박. 기존 수박을 2분의 1이나 4분의 1통으로 잘라 내놓고 있습니다. 수박 한 통을 판매할 때보다 판매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2분의 1 양배추나 호박도 나왔습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저는 지금 신랑이랑 둘이 살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많이 사면은 거의 반도 못 먹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소분돼 있는 거를 많이 사서 먹는 거를 선호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아예 품종 개량을 통해 미니 수박을 재배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겉모습은 영락없는 수박인데 크기만 따져보면 멜론만한 복수박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당도만은 오히려 기존 수박보다 높습니다. 면적당 수확량이 높고 개당 6,000원으로 가격도 높아 산지 농가들로부터 인기 품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박 한 통을 사면 남기기 일수인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최근 인터넷 판매량이 늘면서 재배 면적도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당도도 좋고 또 자기들이 기호에 맞고 아주 소비성이 좋아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핵가족 시대 식생활 변화를 통해 우리가 즐겨 먹는 과일 크기도 미니 시대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침체됐던 광양시 광영동 지역이 정주권 도시로 새로 개발됩니다. 광양시는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광영동 지역에 오는 2020년까지 1,100억 원을 들여 2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정주권 도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광영동 지역에 축구 테마로와 문화 창조 공원 등을 조성하고 도로 확포장과 도심 환경 개선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동네 정원 조성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도심 내 정원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 도심 주택가 자투리 땅에 동네 정원을 조성키로 하고 설계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재작년 매곡 쌈지 공원을 시작으로 17곳에 맞춤형 공원을 조성해왔으며 올해도 연양 3지구 등 읍면동 7곳에 동네 정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오랜 가뭄에 멀쩡한 벼논을 찾아보기 힘든 섬마을이 있습니다. 대책이라곤 비를 기다리며 수로를 더욱 깊이 파는 게 전부인데요. 파낸 흙을 둘 곳이 없어 논을 밭으로 바꾸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도 6배 크기 면적에 1,100여 명이 살고 있는 전남의 한 섬마을입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누적 강수량은 120mm, 작년 이맘때 딱 5분의 1 수준입니다. 섬 저수지는 12개, 이미 10개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나머지 2개도 저수율이 고작 20%대. 물이 없어 벼논 320헥타르 중 80헥타르는 아직 모를 심지 못했습니다. 모내기를 끝낸 논들은 어린 모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비가 안 오면 나락 찾아보기는 힘들다고요. 힘들기가 무지하게 힘들지. 말도 못하게 힘들지. 몇 달이요. 수량이 달려 관정도 팔 수 없습니다. 100길로 30여 분 걸리는 육지에서 그 많은 물을 나를 수도 없습니다. 긴급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가뭄 대책은 비를 기다리며 수로를 더 깊이 파는 것뿐. 빗물을 가두기 위해 최대 폭 10m인 수로를
기존보다 2m 이상 깊게 파고 있습니다. 보름 동안 3km 구간 중 600m의 수로 준설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섬 안의 사토장, 즉 준설토를 버릴 공간이 없습니다. 고민 끝에 소유주 동의를 얻어 인근 논두를 준설토로 메워 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밭들이 벌써 3개, 축구장 면적보다 큰 밭들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포강을 넓혀가지고 비가 왔을 때 다음 내년이라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안에 최소 100mm 이상의 비가 와야 일부 농사라도 겨우 가능한 상황. 섬마을 주민들은 말 그대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고흥군이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고흥군은 철도공사와 관광공사 등과 함께 업무 협정을 맺고 기관별 교류를 통해 테마별 팸투어 개발과 지역축제 홍보에 협력하기로 하는 등 관광객 유입에 공동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 기관은 오늘까지 여행사와 팸투어단을 대상으로 초청 행사를 여는 등 앞으로 관광시장 확대에 맞춰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외를 항해하는 학생들의 선박 안전교육이 오늘 해경교육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늘 여수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오는 7월 목포 해양대학교 실습선을 타고 중국과 일본을 항해할 전남도 내 중학교 2학년 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항해 전 해양사고 대비를 위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2017 선상무지개학교는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13박 14일 일정으로 목포에서 출발해 중국 상하이와 일본 후쿠오카를 둘러보는 코스입니다. 숨가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색 체험이 남녘의 한 무인도에 마련됐습니다. 한 끼를 때우기 위해 필요한 원시 생활이 그대로 담겨 독특한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로대교를 넘어 비포장 도로를 달리다 보면 큼지막한 무인도가 눈에 띕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섬에 발을 내딛는 순간 상쾌한 설레움이 방문객을 반깁니다. 누워있는 호랑이를 닮은 시호도는 찾는 이가 많지 않아 인위적인 감흥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부와 관광공사에 가을에 가볼 만한 섬에 선정됐지만 시호도의 매력은 여름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약간의 숨을 머금고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보시는 것처럼 원시형 움막들이 자리 잡고 있어 앞으로 펼쳐질 즐길거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줍니다. 원시의 섬이랑 별명답게 식재료 준비만큼은 손님들의 몫입니다. 갯벌에서 이루어지는 괭이질에 어느덧 바지락이 바구니를 가득 채웁니다. 여기 그냥 뚝뚝 해비 파봐. 잘 파구만. 잘 파요. 원시 생활에서 사냥은 먹잇감을 잡기 위한 필수 요소였습니다. 직접 활을 쏘고 닭을 잡아보며 몇만 년 전 그 시절을 재현해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불 피우기와 가볍지만 속을 채우는 화덕요리는 무인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매력.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섬인데 물론 이제 전기나 물을 구할 수가 없죠. 그런 어려움도 있는 반면에 다른 데 비해서 다양한 또 생존 체험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움막에서 느끼는 하룻밤은 빼놓을 수 없는 낭만이자 기분 좋은 사치입니다. 자그마한 지붕 아래 몸을 누이고 바다 풍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원시의 신비로움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쫓기듯 살아온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쉼표를 찍을 수 있는 시호도는 올여름 손님 맞이를 위해 또 다른 시간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 여유로운 휴식이 필요하죠. 산과 강이 나란히 이어지는 곡성은 멈춰선 곳곳마다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전라도 기행, 오늘은 여유롭게 즐기는 곡성으로 가봅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도깨비가 입구를 지키고 곳곳에 숨은 1000마리의 도깨비가 방문객을 맞이하는 도깨비 마을. 옛날 효자로 소문났던 마천목 장군이 도깨비 대장을 사로잡았다가 내기를 하고 풀어줬다는 곳입니다.
거래를 하죠. 좋다 그러면 저기다 뚝을 쌓아주면은 게장을 돌려주겠다 해가지고 바로 여기 그림처럼 도깨비들이 하룻밤 만에 살을 쌌죠. 이 독살을 쌓아서 부모님한테 효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도깨비 살 이야기예요. 도깨비 인형극과 전시관도 마련돼 있어 다양한 도깨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2km에 달하는 산책길과 숲 체험원도 겸하고 있어 아이들과 뛰어놀기 좋습니다. 산과 강이 함께 이어지는 길을 달리다 보면 국도 17호선과 만납니다. 옛 기찻길과 섬진강, 산세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길로 소문이 자자한데요. 자동차 드라이브뿐만 아니라 레일바이크, 증기기관차 등을 이용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마을 이름을 따서 침실습지로 불리는 이곳은 섬진강의 무릉도원으로 불립니다. 이른 아침과 노을질 무렵 물안개가 특히 유명한데요. 환경적 보존 가치가 높아 작년 11월에는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멸종 위기생물 1급인 수달, 흰꼬리수리, 2급인 새매, 새호르기, 삭, 남생이, 큰 말똥가리가 서식이 확인되었고 국내 하천 습지 중 가장 많은 17종의 한반도 고유어종이 살고 있습니다. 걷는 곳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곡성.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가족들과 추억을 쌓고 싶다면 강과 산이 만나 이야기를 쏟아내는 이곳 곡성을 찾는 것도 좋겠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유럽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경제청은 오는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프랑스와 폴란드를 돌며 기능성 화학 소재와 첨단 부품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합니다. 경제청은 특히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프랑스 리옹에서 1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우수한 투자 환경 등을 홍보하며 밀착형 투자 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수의 한 위락시설이 개장 10주년을 맞아 시설 개선과 함께 시민들을 위한 감사 행사를 진행합니다. 올해로 개장 10년째를 맞고 있는 여수 디오션 리조트는 대대적인 시설 리뉴얼을 마치고 내일 실내 워터파크를 개장합니다. 디오션 리조트는 또 입장객을 대상으로 할인 이벤트를 개최하고 다문화 가정 초청 등 감사 행사도 펼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이 내일 순천 청암고등학교와 목포 하당중학교 등 도내 19개 시험장에서 실시됩니다. 전남 지역은 774명 모집에 12,545명의 응시에 16.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다음 달 18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라벤더 재배단지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나섰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광양읍 사곡리 사라실마을에 3헥타르 규모의 라벤더 재배단지 조성에 나서 이달 들어 보랏빛 라벤더 꽃이 만개했습니다. 광양시는 라벤더를 활용해 입욕제와 향유 등 제품 생산과 체험시설 개발 등 6차 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으로 올해 3헥타르의 라벤더 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